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 가지 방정식 중에서 호차 방정식, 이제 3차, 4차 방정식에 대해서 했고 주로 3차 방정식을 다뤘네. 이제 99쪽에 얘도 3차 방정식이네. x 세제곱은 1 또는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거의 문제. 우리가 이거를 이제 뭐라 그러냐면 W를 수학에서 뭐라 그러냐면 오메가라고 그래요. 오메가. 그래서 얘는 이제 오메가 문제인 거야. 오메가 문제. 그래서 밑에 보면 방정식 x 세제곱은 1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할 때 다음 식의 값을 구하시오. 그래서 어떤 식을 구하라든가 27번은 똑같은데 하나는 이거고 하나는 지금 이거인 거야. 26번은 이거고 27번은 이거인 거고 28번 또 왼쪽 거 29번 오른쪽 거 그 다음에 30번 왼쪽 거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온 건데 자 이게 두 가지를 다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외우는 게 아니라 너네가 물론 뭐 외운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너네가 한번 유도해보고 정리해보고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 자, 첫 번째 x 세제곱은 2의 한 허근을 오메가라고 한다라고 문제 나와. x 세제곱 1 이렇게. 그럼 얘가 첫 번째는 얘가 큰이라 그랬잖아. 큰. 얘가 큰이니까 이걸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래서 오메가 세제곱은 1이네. 오메가를 3번 곱하면 1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 허근이라고 그랬으니까 근을 구해야 되니까 3차 방정식 즉 얘는 넘기면 x 세제곱 빼기 1의 세제곱은 0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식이네. x 빼기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 이렇게. 그래서 얘는 0 또는 얘는 0이 했는데 앞에 얘는 0은 1이라는 실근이잖아. 실수인 근.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4ac에서 음수니까 얘가 허근을 갖는다고. 뒤에 있는 이 2차식이 허근을 갖는 거야.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두 번째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라는 어떤 이런 2차식이 성립하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거고 두 번째는 이거야 지금. 그 다음에 그럼 당연히 얘의 한 허근이 오메가였으면 다른 거는 오메가 파라고 켤레근이라고 켤레근. 그래서 세 번째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는 근각에서 관계 요놈분의 놈에 부호하니까 마이너스 1. 네 번째 오메가 파는 근각에서 관계 1. 됐어?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까지는 다 알아야 돼. 이 정도까지는. 그러면 우리 26번을 보면 1번 지금 얘 한 허근이 오메가를 했으니까 요런 식으로 딱 너네가 암기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얘를 알고 있으면 첫 번째 1번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라고 했다고. 여기 0. 그 다음에 2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을 구하는데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어떻게 구하냐. 이 식이 성립하니까 이 식의 양편을 오메가로 나눠. 그래가지고 요렇게 하나 약분 요렇게 하나 약분 요렇게 하나 약분 오메가 플러스 1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0이니까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분의 1은 넘어가서 마이너스 1 이거네. 그래서 2번은 마이너스 1이고 다음 3번 오메가 12제곱은 여기 오메가 세제곱이 1이야.
오메가 세제곱이 1이니까 오메가 세제곱의 4제곱이네. 즉 얘가 1이니까 1의 4제곱은 1하고 똑같다고. 즉 얘가 마치 구별 i의 4제곱이 1이다라는 문제와 똑같네. 4번 곱해서 1이니까 4씩 지웠잖아. 그럼 얘도 3번 곱해서 1이니까 3씩 지우면 되는 그런 거고. 다음 4번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 플러스 오메가 파. 그럼 아까 식이 이런 식이 성립하니까 이게 그냥 오메가 파라고 해도 뭐 상관없네. 두분의 합은 마이너스 2고 두분의 곱은 2니까 둘이 더하면 0. 이런 식으로 그 값들을 다 구할 수 있고, 당연하게도 여기 보면 또 합곱 형태로 나왔으니까 곱셈공제 변형 이런 거랑 좀 짬보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세제곱이 1이니까 뭔가 반복하는 형태의 문제도 나올 수 있고, 우리 그러니까 28번 같은 거 28번 같은 게 지금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세제곱 플러스 오메가 4제곱 플러스 오메가 5제곱 플러스 쭉쭉 해서 오메가 9제곱까지인데 이거 3개 더하면 0이라고. 이거 3개 더하면 0. 그럼 얘가 다시 1이요. 오메가 세제곱이 1이잖아. 얘가 다시 1이고 다시 얘가 오메가고 얘가 오메가 제곱이고. 그럼 또 이거 3개 더하면 0이요. 그러니까 얘도 마치 i 제곱, i 세제곱, i 4제곱도 얘가 얘가 마이 1. 그래서 4개씩 더하면 0이었잖아. 이것도 3개씩 더하면 0이네. 이런 식의 이제 문제를 만들 수 있더라 그 말이고, 그거를 짬뽕해 놓은 게 이제 30번이다. 외워야 된다고. 이걸 구별해서 딱 외워야 돼. 여기도 유형 문제가 간단한 거밖에 없는데 너네 다른 유형서 풀면 조금 더 복잡한 게 있을 수 있고, 일단 외워야 되고, 이어서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항은 을 오메가라고 한다. 문자는 뭐 똑같이 써. 그럼 얘도 x세제곱은 마이너스 1의 한항이 오메가니까 여기 얘도 근이 오메가니까 첫 번째 여기 첫 번째 오메가 여기가 근이니까 대입하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이게 성립하고, 똑같이 넘겨서 1의 세제곱은 0이니까 인수분해 하면 x 플러스 1 x제곱 빼기 x 플러스 1은 0이고, 얘는 실근이고 얘가 허근이니까 두 번째 오메가 제곱 빼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 식이 성립한다고. 이럴 때는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일 때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 얘는 세제곱이 플러스 1,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 자, 두 개를 구별하는 힌트. 세제곱에서 1이니 세제곱에서 1이니까 여기 1차의 계수가 플러스 1인 거고, 얘는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1이니까 1차의 계수가 마이너스 1인가. 즉 문제를 풀 때 x 세제곱은 1이다 그러면 x제곱 플러스 1x 플러스 1은 0,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하면 되고, x 세제곱은 마이너스 1 그러면 x제곱 1차에서 마이너스 1인 요거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구나. 그럼 얘의 끈이 오메가 파니까 오메가 더하기 오메가 파는 당연히 근각에서 관계 마이너스 1이고 오메가 파는 1이고, 이거 오메가 파가 끈이니까 두분의 합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는 얼마요? 1. 이거는 이거 구한데 그래도 1이네. 그래서 저기 하는 한번 요식 보면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파는 근각에서 관계 1이고 오메가 파 둘이 곱하면 1이다. 이거를 외워서 여기 26번 밑에 27번 구별해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여기는 크게 다르게 엄청 응용을 하지 않았어.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무언가 하나, 여기 나와 있는 거 정도로만 했고, 이거를 유도 지금 하고 있는 요 정도. 여기에 뭐 또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응용이니까 그건 문제 풀다가 나중에 유형사에 나와. 그때 공부하고 연구하시면 되겠고, 이 오메가 문제도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거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면 모의고사라는 걸 봐. 수능 시험을 대비해서 보는 시험을 모의고사다라고 보고 모의고사를 보는데 그때 잘 나오는 모의고사에 잘 나오는 유형이니까 기억을 하시면 되고 해봐야 된다고. 그냥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거 당연한 소리 아닌가 하고 하는데 자기가 직접 풀어보면 두 가지가 헷갈린다고. 안 헷갈리게 딱 정확하게 다 외워두시고. 그래서 3차 방정식이지 방금 3차 방정식이 좀 응용 문제였다, 오메가 문제다 라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여러가지 방정식이라고 했으니까 그 여러가지 방정식에 첫 번째 포차 방정식은 방금 했고, 그 다음에 오메가 문제 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뭐가 나오냐면 유형 10번 미지수가 두 개인 연립 2차 방정식. 우리 연립 1차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지. 연립 1차 방정식은 중학교 2학년 때 나오고, 고등학교 때는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 연립 2차 방정식도 너네 교육과정 전에는 그 전이지. 이 전에 그 전에는 유형이 되게 많아. 이것도 푸는 방법도 다양하고 되게 많은데 너네는 다 없애고, 이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다 없애고 두 가지만 딱 남겨놨어. 두 가지만. 그게 뭐냐면 세 가지를 남겨놨고, 이게 뭐냐면 첫 번째 여기가 1차식이고 여기가 2차식이고, 여기가 1차식이고 여기가 2차식이고, 두 번째 여기가 2차식이고 여기가 2차식이야. 근데 얘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누죠. 위에도 2차고 밑에도 2차인 이 식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두 가지가 뭐냐면 삐리리는 0골이 있어. 그 다음에 다른 골이 딱 있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x 플러스 y, xy 이렇게 대칭형. 대칭형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도 원래 식하고 똑같은 형태. 그 말은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도 원래 식하고 똑같으려면 x 플러스 y, 그 다음에 xy 이렇게 합이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왜냐면 문자 두 개를 곱했으니까 얘가 2차다라고 하거든, 차수가. 그래서 얘가 2차 방정식. 그 2차 방정식이 연립, 위에도 있고 뭐 밑에도 있고 그런 꼴인데, 이게 대칭형 형태냐 아니면 이거 삐리는 0골. 삐리는 0골은 어떤 2차식은요 해서 얘가 인수분해가 돼.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는 안 나와. 우리는 없어졌다고, 그런 유형은. 그래서 우리 유형 10번을 보면 몇 쪽이냐? 100쪽이네. 유형 10번을 보면 예제 문제는 위에 삐리는 2차식은 0골이 있는 형태고, 그 2차식이 인수분해가 되잖아. 1, 2, 3,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지.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서 푸는 거고, 그 다음에 31번에 우리 위에 1번도 마찬가지고 2번도 마찬가지고, 1번에 위에 있는 식이 1차식, 2번도 위에 있는 식이 1차식, 1번 밑에 있는 식이 x제곱 y제곱 2차식, 2번 밑에 있는 식이 y제곱 xy 2차식. 그러니까 31번이 뭐다? 이렇게 1차, 2차의 연립, 이런 형태의 유형이라고. 그럼 이런 유형인지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푸냐? 얘는 어떻게 푸냐면 1차식을 100% 대입하면 돼. 얘는 다른 풀이가 절대 없어. 1차식을 100% 대입하면 되고, 그 다음 이게 삐리는 0꼴이 있는 형태는 인수분해해. 인수분해하면 뭐 곱하기 뭐는 0이니까 얘는 0 또는 얘는 0이잖아. 그 말은 이 식이 성립하거나 또는 이 식이 성립하면 돼. 이 식이 성립한다는 거는 이 1차식. 그럼 이 1차식하고 2차식하고 연립이니까 이거 두 개 연립 하나 하고 이거 두 개 연립 하나 하고 이렇게 두 번 연립하면 된다고. 그 다음에 x 더하기 y, xy 이런 형태, 즉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대칭형 연립 방정식은 xy 더한 거를 u, xy 곱한 거를 v로 치환해서 푸는 거야. 치환해서 푸는 거야. 이게 풀이법이요. 근데 외워야 된다고. 자, 31번에 1번 첫 번째 거 요거.
x 더하기 y는 1. 3x 제곱 빼기 y 제곱은 3. 이렇게 생긴 연립방정식은 1차식을 100% 밑에다가 대입하면 된다 그랬지? 합 문자에 관해 정리해서 얘가 y가 1 빼기 x니까 여기다가 1 빼기 x를 대입을 해. 이렇게 3x의 제곱 바로 정리할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0. 그러면 2x의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는 0이고 2로 약분하면 이거에서 1, 1, 2,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럼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거나 또는 x는 1이네. 그럼 x가 마이너스 2면 y는 여기가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니까 3이고 x가 1이면 여기가 1 넣으면 되니까 y는 0이고 이렇게 해가 한 쌍, 두 쌍 나오네. 이게 1차, 2차의 연립 2차 반드시. 다음 대표 문제 예제 10번. 자, x제곱 빼기 4xy 플러스 3y 제곱은 0. x제곱 빼기 3xy 플러스 4y 제곱은 20. 얘를 연립해라. 정신 차려야 돼.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온다 했어. 그거 어렵다. 그게 어려운데 안 듣고 뭐만 있으면 풀어지겠어 문제가. 자, 10번. 뭐요? 여기 삐리는 0꼴 있잖아. 그럼 뭐라 그랬어? 인수분해. 1, 1, 3, 1, 그러면 식이 x, y, x, y. 식이 하나, 두 개 나오니까 첫 번째 x 빼기 y는 0하고 밑에 거 이거 하나 풀면 되고 그 다음에 x 빼기 3y는 0하고 밑에 거 이거 하나 풀면 되고 어떻게? 1차, 2차니까 여기 y는 정리하면 x 대입 y 자리에 x를 넣어 x제곱 빼기 3x제곱 4x제곱 20 그러면 5 2x의 제곱이 20이니까 x제곱이 10이고 x는 프라마이너스 루트 10 플러스 루트 10 또는 마이너스 루트 10 x가 플러스 루트 10이면 y도 루트 10이고 지금 똑같으니까 여기 x지 x가 마이너스 루트 10이면 y도 마이너스 루트 10이고 그러니까 여기 한 쌍, 두 쌍 여기 또 나오겠지 한 쌍 이렇게. 그래서 보통 답을 다음 중에 해가 아닌 걸 골라라라고 객관식 해가 이거 나오니까 해가 아닌 거 골라라라고 객관식 또는 얘를 순서쌍으로 만들어 그러면 점이 하나 둘셋 네 개가 생기겠지 그거를 좌표 평면에 찍어 하나 둘셋 넷 그거 가지고 뭐 해라? 넓이 구해라 이게 시험 문제 나와 나중에 여기서는 그런 거 없잖아. 그냥 풀고 끝냈잖아. 이런 식으로 나중에 학교 시험에는 응용이 된다. 이게 삐리는 0꼴. 인수분해에서 이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이거 하나, 밑에 거 하나, 이렇게 하나, 두 개를 풀어주면 된다고. 다음에 세 번째 대칭형. 자, 대칭형은 33번이네. 33번에. 2번이 조금 더 어려우니까 2번 가지고 한번 해볼게. x 더하기 y는 5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7 이렇게 그러면 얘는 자리를 바꿔도 y, x가 5 똑같잖아. x 더하기 y가 5나 y 더하기 x가 5나 x 더하기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17이나 y제곱 플러스 x제곱이 17이나 자리를 바꿔도 똑같아. 자리를 바꿔도 똑같다라는 말은 합이나 곱으로 표현이 된다고. 그럼 요 밑에 있는 이 식이 곱셈고시의 변형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이렇게 변형이 되네. 그래서 얘가 25라고 그랬으니까 5라고 그랬으니까 25 빼기 2xy가 17 그럼 8이면 되니까 xy가 4네 이렇게. 그러면
대입해서 여기가 뭐요? 곱이 4고 합이 5인 거야. 이걸 푸는 거야. 위에 문제로 바뀌었잖아. 합이 3이고 곱이 마이너스 10이다. 이런 형태로 바뀌었지. 자, 이거를 우리가 인수분해 할 때 더해서 5고 곱해서 4가 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쉽게 나왔어요. 여기 봐봐. 치환해서 풀으라 그랬는데 치환을 안 하더라도 그냥 딱 보이는 거야. 딱 보이니까 치환을 안 했어. 더한 게 바로 나오고 곱한 게 바로 나오잖아. 더한 게 얼마, 곱한 게 얼마 이렇게 좀 나오는 형태로 바로 나오니까 치환을 안 했고, 그게 안 보이면 이제 치환해서 푸는 건데, 여기는 문제가 이제 너무 어려운 것들은 안 냈으니까 저 방법 치환해서 합하고 곱을 구한다더라 라고 알아두고, 이제 치환해서 합하고 곱을 구한 상태인 거야. 그 상태에서 나는 x, y를 구해야 되니까 얘를 어떻게 하냐면, 얘를 어떻게 푸냐면 x, y가 해인 t에 관한 새로운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x, y가 해인 새로운 t라는 문자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의 작성에서 t제곱 빼기 여기다가 투분의 합 쓴다 그랬고 여기다가 투분의 곱 쓴다 그랬지. 얘 빼기라 그랬어. 빼기. 그러니까 t제곱 빼기 투분의 합 5t 플러스 투분의 곱은 4 해서 요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고, 요 2차 방정식은 11, 41 마음하니까 4 또는 1이라고. 근데 누가 산지, 해가 x, y라고 했는데 누가 사고 누가 뭐냐 1인지, 누가 x고 누가 y인지를 모르잖아. 그러니까 결국 x가 4일 때는 y는 2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x가 1일 때는 y는 4여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풀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걸 알아야 되냐면, 얘는 누가 봐도 너네가 인수분해 할 때도 곱해서 4가 되고 더해서 5가 되는 건 뭐야? 4하고 1이잖아. 이 상태에서도 바로 할 수 있는데, 만약에 더해서 6이고 곱해서 3인 숫자가 뭐가 있어? 더해서 6이고 곱해서 3인 숫자가 뭐가 있어? 모르잖아. 그러니까 더해서 6이고 곱해서 3이 되는 그 숫자를 뭘로? 방정식을 하나 만들어서 t는 짝수공식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거네. 그러니까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는 3 플러스 루트 6이고 하나는 3 마이너스 루트 6이고, 그거를 이걸 보면 바로 할 수 있어? 없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알아놔야지 풀 수 있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여기서부터는 어렵다니까. 지금 뭔 말인지 알겠어? 응? 그러니까 여기가 4고 5니까 이렇게 안 풀더라도 1, 4, 4, 1, 1, 4, 4, 1 이렇게 바로 보인 거고, 또 얘 같은 경우는 얘가 복잡하게 안 나왔으니까 그냥 내가 치환을 하지 않더라도 더한 게 얼마고 곱한 게 얼마야 된다라고 바로 나온 거라고. 근데 방법을 지금 소개하고 있으니까 어디다 적어놔야지. 머릿속에 적어놨냐 지금? 어디다 적어놔야지 나중에 풀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는 조금 복잡한 우리 37번 같은 경우가 그런 거잖아. 37번 같은 경우가 이게 바로 더한 게 얼마 곱한 게 얼마 이렇게 나오냐? 안 나오잖아. 여기 지우고. 자, 37번 같은 경우가 x하고 y하고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데 x 더하기 y 빼기 x, y가 1이고, 밑에 식 곱제곱제 변형 써보면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니까 빼기 xy가 13이다. 이렇게라고. 그럼 더한 게 얼마 곱한 게 얼마가 바로 안 나오잖아. 그래서 더한 거는 u로, 곱한 거는 v로 취하려면 u 빼기 v가 1이고 u 제곱 빼기 v가 13이다를 열림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1차, 2차니까 여기서 v는 u 빼기 1 치환해서 여기다 대입 u 제곱 빼기 u 플러스 1 마이너스 13은 0,
u 제곱 빼기 u 빼기 12는 0이어서 1, 1, 3, 4, 12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u는 마이너스 3 또는 u는 4인데 u가 마이너스 3이면 v는 얘가 마이너스 3이니까 v는 마사 u가 4면 v는 3 그럼 이렇게 하나 두 가지가 있는 거야 이렇게 바로 못 가니까 그러면 u가 뭐였어? x 더하기 y였어 그게 마이너스 3이고 xy 둘이 곱한 게 마이너스 4고 이거 하나 풀어야 되고 또 더한 거 x 더하기 y 둘이 더한 거는 4고 둘이 곱한 거는 3이다 이걸 풀어야 된다고 그러면 얘는 숫자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왔잖아 또 더한 게 마이너스 3이고 곱한 게 마사라면 마사하고 1 마사일 때 1 1일 때 마사 더해서 4 곱해서 3 1, 3, 3, 1 이렇게 바로 딱 나오지 그런 네 쌍의 중에서 알파에서 베타를 빼서 절대값을 쓰는 거에 최대값을 구해봐라 라고 마지막에 숫자 하나로 물어보려고 해가 4개나 나오는데 그 4개 가지고 아까 넓이를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는데 그냥 숫자 하나로 물어보려고 알파 빼기 베타의 절대값의 최대값을 물어봤다 그러면 얘는 아까 뭐였다고? 마사하고 2였으니까 뺀 다음에 절대값 쉬는 거에 최대가 되려면 얘지 5 얘는 5고 얘는 3이었으니까 빼면 2니 2 그러니까 여기 최대값은 5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연립 방정식을 풀 줄 알아야지 해를 구할 수 있는 형태로 나오니까 그 풀이법을 알아둬라 다음 그러면 보시다시피 타 치환을 한다든가 뭐 해보면 여기 뭐가 나오냐 다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이 나온다고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우리 유형 11번처럼 미정계수를 하나 딱 넣어주고 얘가 실근을 갖도록 해봐라 밑에 38번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도록 해봐라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해봐라 즉 2차 방정식의 어떤 활용 문제로 이 문제를 조금 변형 즉 바꿔줄 수 있다고 이제 바꿔서 문제를 낼 수 있다 근데 방법이 당연히 똑같다고 지금 x 더하기 y가 2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a래 예제 문제 자 얘가 실근을 가지래 그럼 일단 x 더하기 y, y 더하기 x 똑같고 x제곱 y제곱, y제곱 x제곱 똑같아 그러니까 대칭형이야 여기 대칭형 대칭형이면 합곱으로 나타내라고 했어 그래서 밑에 있는 요식이 x 플러스 y의 제곱 빼기 2xy 이거고 얘가 2니까 4 빼기 2xy가 a 그럼 xy는 4 빼기 a 마 2분의 마와 곱하면 2분의 a 빼기 4 이거네 자, 더한 거는 이고 곱한 거는 이거야. 그럼 뭐 하냐면 이거 가지고 새로운 빼기 더한 거 플러스 곱한 거 이렇게 새로운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고 이 새로운 2차 방정식에서 뭐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얘의 파메스티가 실근이 존재하라고 했네. 그럼 실근은 파메스티가 뭐나 같다라고 이렇게 풀면 된다고. 짝수하면 쓰면 되지. B-의 제곱 B-1의 제곱 마이너스 AC 2분의 A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다. 2를 곱하고 2 빼기 2 곱했으니까 A 마마 플러스 4 0 넘어가니까 A는 6 플러스 8을 같다 이거죠? 잘못 풀었냐? 잘못 풀었네? 어디가 잘못했냐? 2 4 빼기 A 2xy 더하면 4 여기 넘어가면 a 빼기 4 잘못 풀었네. 여기서 부호가 잘못됐네. 요게 1이 넘어오면 4 빼기 a를 2로 나눠야 되죠. 플러스 그럼 2분의 4 빼기 a 여기 2분의 4 빼기 a 2분의 4 빼기 a 2 곱하면 2 마사 플라 a 마사 플라 a a는 마이 넘으니까 2
A가 2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립에서 생기는 2차 방정식의 활용 문제 버전으로 바뀔 수 있다. 뒤로 넘겨서 A조. 자, 이게 연립 2차 방정식 문제였고, 이제 유형 12번보다 13번이 먼저 나와야지. 그 연립 2차 방정식의 활용. 그럼 뭐야? 식이 두 개 만들어서 그 두 개의 식을 동시에 만족하도록 문제에서 식이 나온다는 말이고, 대표적으로 유형 13번. 자, 그림이 안 나왔는데 밑에 그림 좀 뭐 참고해 보면 이런 식이잖아. 지금 문제를 읽어보니까 지름의 길이가 오르토, 요게 오르토래. 지름이 오르토. 예전번엔 직사각형 둘레가 30,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를 구해라. 얘 x라고 하고 얘 y라고 하면 둘레는 2x 더하기 2y, 이게 둘레인데 그게 30이고, 그 다음에 대각선, 이게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5 루트 5의 제곱. 요렇게 연립 방정식이 생겼네. 이식도 만족해야 되고, 가로 세로는 이식도 만족해야 되고, 이거 풀어라 보시네. 그러니까 이렇게 식 세워서 푸는데, 식을 세웠는데 만족해야 되는 게 두 개예요. 그럼 당연히 연립 방정식이고, 그 식 중에 하나가 2차식으로 되어 있으면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그럼 그 연립 2차 방정식을 아까 세 가지 유형을 할 때 1차, 2차, 그 다음에 2차, 2차 또나 이렇게 지금 저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나중에 봐봐. 이제 고등학교 가고 말아. 여기서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온다니까. 그리고 지금 너네 교재에 있는 문제가 다 기본형이라고. 기본형. 여기서 다 이제 저기 너네 유형서 지금 쉬운 유형서 풀고 있잖아. 그거 풀고 나중에 우리 문제집을 다른 유형서 보면 어려운데 다 방금 설명한 풀이법 가지고 다 푸는 거야. 그러니까 그 풀이법을 알아야 된다. 그 풀이법을 연습을 하고. 그래서 당연히 연립 2차 방정식을 풀 줄 아니까 푸는 거 하나, 방금 그 전까지 숫자 가지고 푸는 거 하나, 그다음에 미정계수를 넣어놓고 얘를 연립을 하면 2차 방정식이 생기니까 그 2차 방정식의 근에 관련되어 있는 판별식, 즉 근이 어찌어찌 해라, 실근을 가져라, 뭐 중근을 가져라, 허근을 가져라 라는 그런 형태의 문제 하나, 그 다음에 내가 식을 직접 세워서 풀어야 되는 활용 문제 하나까지 나오네. 연립 방정식이. 그것만 해서 끝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이 문제가 아니지.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단원이 분명히 말하지만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고차 방정식 지금 배웠고, 그 고차 방정식도 3차 방정식, 뭐 4차 방정식, 뭐 그 안에 막 분각에서의 관계, 오메가 문제 막 엄청 많았어. 그거.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 연립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 숫자 가지고 하는 거, 미정에서 넣어놓고 응용, 그 다음에 식 세워서 푸는 거. 다음으로 세 번째가 뭐냐면 큰 의미에서 세 번째. 공통근 문제, 유형 12번. 지금 이 교재가 유형을 소개는 하고 있지만 문제는 쉽게 내놨다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유형이 있고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구나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이 공통근 문제는 어떻게 푸냐.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둔다. 그 공통근을 그냥 근하고 구별하라고 알파라고 둔다라고 알아두고, 그 다음에 알파라고 둔 다음에 뭔가 소거를 해서 푸는데, 어떤 문자를 없애서 푸는데 문제에 따라 달라. 그래서 소거하기 쉬운 놈을 소거하는 거야. 딱 정해진 방법이었어. 즉 2차항을 소거하기도 하고 1차항을 소거하기도 하고 상수항을 소거하기도 해. 이거는 너희가 이제 감각적으로 문제를 풀면서 알아야 되는데, 당연히 우리 대표 문제를 한번 봐보면 3x의 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9는
0. 두 2차 방정식 이거를 만족하고 또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k는 0. 이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공통근도 어차피 큰이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한다의 뭐야? 연립 2차 방정식 형태지 지금. 그래서 연립 2차 방정식 형태인데 뭐라고? 위에 거의 근도 되고 밑에 거의 근도 된다. 즉 공통인 근이 된다. 그 공통인 근을 갖는다. 공통근 문제니까 공통근 거기다 동글뱅이 딱 쳐놓고 공통근 문제니까 이 공통근 문제는 어떻게 한다고? 그 공통근을 알파라고 둔다고. 그러니까 그 공통인 근이 알파니까 그 알파는 여기다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다 넣어도 성립해. 그래서 알파 3알파 제곱 플러스 K알파 플러스 9는 0. 3알파 제곱 플러스 9알파 플러스 K는 0 해서 당연히 X 자리에 K라는 문자만 들어갔으니까 X 자리에 알파라는 문자만 들어갔지. X 자리에 알파라는 문자가 들어갔으니까 얘나 똑같아 사실. 얘나 똑같지. 그러니까 얘를 그냥 풀기도 하지만 아까 뭐라 그랬어? 공통근이다라는 거를 구별하려고 그냥 X다라고 안 하고 그 공통근을 알파다라고 생각하라고 문자를 바꿔놓은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뭐 한다고? 소거하기 쉬운 거를 소거하는데 여기서 K라는 문자를 없애려면 이거 넘겨서 대입하면 되는데 그럼 너무 복잡해지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소거하기 쉬운 거. 내가 소거한 다음에 그 소거되어 있는 방정식을 풀어야 되니까 당연히 2차 방정식을 푸는 게 1차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울 거 아니야. 2차 방정식을 푸는 것보다 당연히 3차 방정식을 푸는 게 더 어렵지. 그래서 소거하기 쉬운 거를 소거하는데 그게 감각적으로 너네가 이제 문제마다 다르다고. 근데 여기는 너무 쉽게 그냥 얘 같은 경우는 2차항의 개수가 똑같아서 얘를 빼버리면 이건 사라지고 k 빼기 9에 알파 플러스 9 빼기 k는 0이다라는 1차 방정식이 생겨버리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문제다. 지금 그 이야기인 거고 여기에 k 빼기 9 여기에 k 빼기 9가 들어있으니까 k 빼기 9로 묶어내면 알파 빼기 1. 그래서 k 값이 9이거나 또는 알파가 1이면 여기 나오니까 이 식이 성립하는데 자 k 값이 9면 처음으로 돌아와서 k에다 9를 넣어봐라.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9는 0.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9는 0. 두 개가 어때? 똑같잖아. 두 개가 똑같으면 얘의 근도 되고 얘의 근도 되는 게 똑같으니까 이거 근이 두 개 있으면 얘도 근이 두 개 있어. 그럼 공통인 근이 몇 개다? 당연히 두 개다. 두 개가 똑같으니까 2차 방정식이 똑같으니까 당연히 공통인 근은 두 개가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뭐다? 아니다. 그러면 뭐요? 옆으로 와서 오직 하나의 공통근은 1이라는 공통근을 갖구나. 지금 무슨 말이요? 여기 위에도 1이라는 끈을 갖고 밑에도 1이라는 끈을 갖구나. 그때의 K값 1이라는 공통근이니까 그 1이라는 끈을 위에다 넣어도 성립하고 밑에다 넣어도 성립해. 그러니까 위에다 넣으면 3 플러스 K 플러스 9 K는 마이너스 12. 밑에다 넣어도 K는 똑같이 마이너스 12. 즉 K가 마이너스 10이면 1이라는 공통근이 나온다고. K가 마이너스 10이면 1이라는 공통근이 나온다고. 실제로 해볼게. 자, 위에다가 3x의 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9는 0. 그럼 3으로 약분이 돼서 x제곱 빼기 4x 플러스 3은 0. 1, 3 마마니까 이때의 근이 2라고 3이라는 근을 갖네. 자, 밑에다가 마이너스 12 넣으면 3x의 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12는 0이니까 x제곱 플러스 3x 빼기 4는 0. 1, 1, 4, 1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그때의 근은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4다. 즉 여기도 1이라는 근이 있고 여기도 1이라는 근이 있다고.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공통근이다 라고 한다고.
된다고. 그래서 공통분이 하나밖에 없잖아. 자, 그래서 이 공통분 문제는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그 공통분을 알파라고 준 다음에 알파 대입하고 알파 대입에 근데 똑같다고 식이 똑같은데 이 알파가 공통인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다른 문자로 두는 거라고 했어. 다음 마지막으로 14번에 부정방정식. 이 부정방정식도 풀이가 좀 다양하고 유형이 또 많아요. 근데 여기 소개되어 있는 건 가장 기본적인 것만 나와 있고 기본적인 것만 소개됐는데 여기까지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해. 그래서 이 부정방정식은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자 다시 한번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정리를 하면 여러 가지 방정식은 말만 그냥 여러 가지 방정식이고 그 안에는 되게 많아요. 비슷비슷한 건데 지금 고차 방정식 가지고 그 안에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3차도 오메가 문제도 있고 뭐 근각계사 관계라든가 이런 걸로 쭉 다 확장해 놨고 그다음에 오늘 뭐 했냐면 오메가 문제 하나 하고 그다음에 연립이차 방정식을 푸는데 1차, 2차인 경우 2차, 2차인 경우 뭐 대칭형인 경우 그거 다 숫자로서 풀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미정계수가 들어있는 상태에서 의 활용 문제 연립할 때 2차 방정식이니까 2차 방정식이 활용 문제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순서가 이제 아까 여기 먼저 해놓은 게 뭐라 했냐면 어차피 공통근이다 라는 것도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해야 되니까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어떤 문제다. 그러니까 3차 방정식을 푸는 과정에서의 하나의 특이 케이스가 오메가 문제였다면 연립 2차 방정식을 푸는데 또 특이 케이스가 공통 문제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부정 방정식도 사실은 연립 방정식의 개념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풀이법이 어떤 조건에 따라서 어떤다 저쩐다 이렇게 좀 알아둬야 될 게 좀 많아. 여기는 뭐 그냥 유형 하나 이렇게 딱 나왔지만 이 안에 들어있는 개념이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오늘은 일단 아까 소개한 풀이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 여기 교재에 있는 쉬운 문제를 푸는 데는 그 풀이법을 안 써먹기도 하지만 이 풀이법을 기억해야지 나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더라. 그래서 오늘 홀수짝수 푸는 데는 뭐 지장이 없지만 나중에 너네가 이제 유형 심화적인 문제를 풀 때는 지장이 있으니 아까 또 열심히 설명 듣느라고 안 적어놨잖아.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어떻게 푼다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적으란 말도 안 했는데 뭘 적어놔요? 영상 다시 필요한 부분 다 봐서 어떻게 푼가 다시 한번 봐야 된다고. 정신없이 멍 하고 있다가 다 지나가 버렸어. 오늘 배운 거 엄청 중요해.